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 약간 이제 내용의 흐름이 바뀝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요, 보고 청문 들어가고 이제 벌칙, 벌금,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아주 출제 빈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 이제 나중에 다룰 손해평가 요령, 농지법령 2과목의 파트 2 부분에 보시면 또 유사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손해평가인에 관한 정리 그때그때 잘 해놓으셔야 뒤가 편합니다. 먼저 보고와 청문을 볼게요. 무엇을 누가 보고하고 누가 받는다는 건지 이 보고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은 없고요. 일단 장관은 두 장관 사업자에게 이런 거 보고하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대요. 봤더니 재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할 수 있대요. 누가 누군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목적 한번 보시고 청문은 나오는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청문 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 처분이 봤더니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내릴 때 자격 취소 업무 정지를 그냥 하지 말고 그 전에 청문이란 단계를 거쳐라 이 내용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 여기는 농림장관만 해당이 되겠죠. 왜요? 손해평가사 자체가 농작물 가축, 현실적으로 임산물, 농업재해보험에 속하잖아요. 그쵸? 그렇구나. 청문이 필요한 처분 해야 한다. 청문 사유, 농림장관 넘어갈게요.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주민등록번호 얘기하는 거예요. 재해보험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여러분 우리 보험가입자의 자격 보시면 개인 또는 법인이죠? 개인, 주민번호. 근데 여기 타이틀 1은요. 사업자가 주민번호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동그라미 2는 장관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구분하세요. 근데 좀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자는요, 일단 실무에 관한 거, 가입자 자격 확인을 할 때, 재보험 가입을 장관이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입자 자격.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상법에서 나왔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할 때, 즉 실무와 관련된 것들, 체결, 유지, 관리, 보험금 지급 등. 근데 무조건이 아니죠. 불가피한 경우. 사실 현실적으로는 다 제출해야 되겠죠. 두 번째, 이번엔 장관이, 근데 어떤 장관? 농림장관이네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손해평가사, 해양장관 관계없는 자격 시험, 자격 취소, 손해평가사의 감독, 그 다음 재해보험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무. 두 개 섞어놔도 여러분 보기 1, 2, 3, 4 얼마나 좋아요? 딱 이 중에 다른 거 하나 섞어놔도. 그렇죠? 넘어갈게요. 이 고유식별번호하고 청문은 그냥 어쩌다 한번 나오는 정도입니다. 자, 규제의 재검토,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 검토 있었는데 이거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요거 하나 볼게요. 정말 이런 게 문제에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나중에 손해평가 요령의 맨 마지막에도요. 매 3년마다 뭐가 하나 나와요. 문제 나오더라고요. 딱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번 봤어요. 뭐를 매 3년마다?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매 3년마다 우리 자격 요건 막 2년, 3년, 5년 막 축산기산이 농산물 품질관리산이 그거 봤잖아요. 그거 3년마다 하래요. 3년마다.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메인 나옵니다. 3스타입니다. 3스타 벌칙.
첫 번째 타이틀은 벌칙이죠. 근데 두 번째 타이틀 쭉 가보시면은 과태료 나옵니다. 벌칙하고 과태료 구분하셔야 돼요. 벌칙 중에 과태료 하나 쓱 밀어 넣고 이렇게 문제 출제됩니다. 벌칙. 일단 구분하자고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첫 번째, 좀 세죠? 네. 금품 등을 제공한 자. 근데 이때의 금품은요, 뭐 다른 거 아니고 일단 보험금 지급. 제가 이렇게 보험금 지급할게요. 네. 그다음에 이를 요구하여 받은, 즉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 요구하여 받은 또 가입자. 물론 정당하지 못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보험업법 제98조 밑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 삼아 보시고 또 이것까지 막 이런 건 참고해요. 말 그대로. 막 이런 건 암기하실 거 아니죠. 금품 셉니다. 3년 이하 3천만 원. 벌칙, 벌금. 자, 이번에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하여 모집했대요. 위반하여 모집한 자. 뭘 위반했나 봤더니 10조 1항. 10조 1항이 재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했잖아요. 그렇죠?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모집할 수 있는 자, 막 수산 임직원하고 수산장이 인정하는 자, 또 보험회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이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외의 사람인데 위반해서 모집했다. 네. 자, 그리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한 자, 위반해서 모집한 자, 거짓으로 평가한 자. 위반해서 모집한 자, 거짓으로 평가한 자. 1년 1천만 원. 그 다음에는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알선한 자. 됐죠? 이거 셉니다. 네,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자, 이번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여기는 징역형은 없고요. 위반해서 회계 처리한 자. 이게 뭔가 봤더니 무슨 회계 처리? 재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회계 처리함으로써. 이거 제가 지난 강의인가요? 이거 한번 별거 아닌데 보기로 나옵니다 했던 거. 네. 여러분, 금품 3년 3천만 원. 위반해서 모집했고 대여 한 사람, 알선 한 사람, 그다음에 거짓 평가한 사람, 회계 처리 잘못한 사람. 네. 확실하게 구분해 놓으시고요. 네. 보험법 넘어가고. 자, 양벌 규정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인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위의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당사자, 행위자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우리 이거 상법에서 대표자 책임이론 뭐 이렇게 봤어요. 네. 그리고 양벌. 당사자하고 법인이나 개인한테 똑같이 처벌한다. 양벌. 근데 예외 있어요. 예외 규정이 참 그렇죠. 웃기죠.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저는 했어요. 하면 예외. 네. 별거 아니고요. 자, 벌칙, 과태료. 이건 여러분 정말 뒤로 밀어놓으시면 힘들어요. 지금 다 암기하세요. 벌칙, 이제 과태료 나옵니다. 과태료도 3스타. 네. 과태료. 자, 과태료는요, 일단 1,000만 원 이하. 이건 과태료이기 때문에 여긴 징역형 없죠. 네.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가 둘로 밑에 나뉩니다. 또 500만 원 이하. 근데 위에는 이 법조문에 있는 거고요. 개별 기준을 보시면 또 1,000만 원, 300만 원, 막 200만 원 이렇게 나뉘어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조문을 묻는다 그러면 그냥 조문 기준으로 답하시고, 개별 기준을 묻는다 그러면 개별 기준으로 답하시고.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내용 아니면 개별 기준 이런 게 문제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에 대한 답을 쓰시고 그렇지 않고 조문의 선언적인 내용이다. 그럼 조문을 기준으로 답을 쓰시고 네. 자 이제 과태료 들어가 볼게요. 과태료 위반해서 보험 안내를 했대요. 누가? 사업자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네,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보시면 어디 있어요? 위반해서 보험 안내를 했대요. 500만 원이네요. 다르죠? 그럼 결국 이거예요. 위반해서 보험 안내를 했는데 사업자가 아닌 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하. 500만 원 이하. 위반해서 안내를 했는데 사업자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분. 네. 자, 그리고 대부분은요. 두 장관이 부과하고 징수를 해요. 그런데 이 과태료 중에 딱 2개만 금융위원회가 부과 징수하는 게 있어요. 이게 기출됐어요. 딱 2개만 금융위원회. 네. 그럼 그걸 뭐 중심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나머지는 다 두 장관이니까. 자, 그러면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딱 요거 하나. 네. 당연히 농림장관이고요. 이제 500만 원 이하 볼까요?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지금까지 여기서 여기를 묻는 뭐 다른 거로 싹 바꿔놓은 다음에 묻는 거는 없었는데 그래도 모르니까요. 네. 발설, 임집, 일파청 객관식이잖아요. 그렇죠? 발설, 임집, 일파청. 네. 왜냐면 밑에 계속 나오거든요. 네. 자, 이 사람들이 이 다음 어느 하나의 위반 행위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으래요. 볼게요. 네. 준비금. 준비금인데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이네요. 어쨌든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어쨌든 준비금에 대해서 제대로 계상하지 않거나 장부 처리 잘못한 경우. 네. 두 장관이 부과 징수하고요. 자, 금융위원회에 나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부과 징수하는 거 두 가지. 둘 다 5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요. 네.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자, 금융위원회, 명령, 검사. 금융, 명령, 검사. 여기 나왔어요. 금융위원회가 부과 징수하는. 물론 다른 데서도 문제 나왔었는데 최근에 여기 문제 나왔다고요. 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500만 원 이하라는데 밑에 500만 원이 또 나오네요. 네. 저 2개 빼놓고는 전부 다 두 장관이 부과 징수하는 거예요. 아까 사업자가 아닌 자가 위반해서 안내하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법을 위반해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한 자. 위반해서 안내한 자,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한 자. 그 다음에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금융위원회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명령하고 그 다음에 검사,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하나, 둘, 셋,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지금까지는 이건 법 조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짓으로 서류 제출했대요. 관계 서류를. 그럼 그냥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 끝. 근데 밑에 개별 기준 한번 봐볼까요? 개별 기준. 여기 있네요. 개별 기준에 의하면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봤더니 300만 원이래요. 뭐야, 어떤 건 500만 원, 어떤 건 500만 원 이하. 그중에 300만 원인가 보죠. 그러니까 개별 기준을 물을 때 여러분 문제 파악에서 그냥 문제 조건에 개별 기준 이렇게 딱 나오면 땡큐고, 그렇지 않고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개별 기준에 관한 거구나. 왜? 개별 기준에 관한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네. 구분하시란 얘기예요. 문제를 제가 어떻게 지금 딱 이런 식으로 출제원이 낼 겁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이게 법조문에 해당하는 질문인지 개별 기준에 해당하는 질문인지 그걸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과태료는 법조문에는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사실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보시고 이제 일반 기준과 개별 기준 볼게요. 얘네들은 다 별표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부담스러운 별표들. 네. 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도 2개 있었어요. 여기 들어갑니다. 위반행위 정도, 횟수, 행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서 아래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해당 금액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됐죠? 우리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장관이 늘릴 수 있다 하나 나왔었어요. 그때. 네. 자, 늘리는 경우에도, 줄이는 건 괜찮아요. 늘리는 경우에도 위에서 본 1,000만 원, 500만 원 그 과태료 금액에 상한은 초과할 수 없다. 항상 법조문에서 얼마 이하, 또 영업정지 1년 이하, 그걸 초과할 수는 없어요. 영업정지 할 때 했었잖아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럼 개별 기준 한번 볼게요. 자, 위반해서 안내를 했대요. 그런데 사업자하고 사업자 아닌 경우로 나뉘었었죠. 똑같이 위반해서 안내한 경우. 조문에는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이건 뭐 동일해요. 조문하고 개별 기준하고. 자, 보험계약이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했대요. 500만 원 이하인데 이거 300만 원으로 나왔네요. 300만 원. 네. 그 다음에 발설 임집 일파청, 이 복잡한 분들이 준비금을 제대로 계상하지 않거나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뭐 같네요. 네. 또 이 복잡하신 분들이 명령을 위반했대. 명령하고 검사에 관한 거 있었죠. 여기 검사. 그건 누구였죠? 명령하고 검사. 여기 위에 파란색으로 제가 쓴 거. 명령하고 검사. 금융위원회. 이거 잊지 마세요. 네, 금융위원회. 자, 어쨌든 조문에는 500만 원 이하였죠? 근데 여기 봤더니 300만 원, 200만 원. 요거 문제 내기 좋겠네요. 그렇죠? 동그라미 친 것들이 문제 내기 좋잖아요. 그 다음에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위에는 다 500만 원이었죠. 즉 과태료는 조문에는 1,000만 원, 5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 애들 300, 200 이런 거 위주로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과태료 개별 기준 금융위원회 부가징수, 두 장관 부가징수 하는 거, 네, 법조문과 그다음에 개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는 사실 이 벌칙하고 과태료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짧게 끝내고 다음 강부터 이제 파트 2를 들어갈 거예요. 다음 강부터 여러분 조금 내용이 이게 지금까지 상법이나 아니면 농업재해보험 법령 우리 법하고 시행령까지를 지금 했는데 그런 학습하고 살짝 달라질 거예요. 법령이지만 살짝 달라질 거예요. 손해평가 요령은요. 이런 조문이 있고요. 조문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에 딸려있는 어마무시한 훨씬 더 부담된 지금까지 시행령에 딸려있는 이런 별표들은 제가 이제 교재 내용에 다 녹여놓은 것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손해평가 요령에 딸려있는 별표들은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 2-3 문제, 3-4 문제 꼭 나옵니다. 꼭 나와요. 그래서 파트 2부터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 2차 시험 공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적을 거예요. 과거에는 2차 시험 내용하고 원리는 같지만 손해평가 요령이 개정이 늦으면서 일부 수치 퍼센트 이런 게 다른 게 있었는데 이제 다 통일됐거든요. 24년도 3월, 4월에 최종 개정이 되면서 교재에 다 반영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음 강부터는요. 이런 조문 공부를 쭉 하면서 근데 이거는 뭐 얼마 안 되고 주로 이제 손해평가인에 대한 내용이고 이 강 한 강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어떤 계산이라든지 조사 방법이라든지 좀 낯선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꼭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아, 난 이거는 모르겠다. 난 포기할란다. 그러면 정말 15에서 20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네. 자, 이번 강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부터 이제 파트 2. 손해평가 요령. 한 2강 내지 3강 정도만 다 하시면 농업재해보험 법령도 이제 다 끝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